네, 지금 현재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오늘 테마 쪽에서는 바로 이 대만에서의 신종 인플루엔자 이 발병 환자가 발생이 됐다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상품 관련된 이 종목군들 상품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섹터별로 봤을 때 철강, 금속 업종 오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에 고려안이 4% 이상 오르고 있고요. 풍산도 역시 구리 가격 상승에 1.7%가량 상승입니다. 이 밖에 현대아이스코 어제 상한가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5% 이상의 급등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포스코 오늘 플러스권에서 개장이 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선물시장 역시도 오늘 강세권의 움직임 약하지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부터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선물지수는 253.4포인트 선입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도 오르고 지금 베이시스도 오늘 양호하게 이론가를 또 웃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장 초반의 모습인데요. 다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1000개가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초가 오늘 0.2포인트 상승한 253.40으로 출발을 했죠. 그리고 현재까지 오전장 초반 양호한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전일에 이어서 그 프로그램 쪽에서 차익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모습은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을 오늘은 매도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1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뭐 규모는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물 매수세가 좀 진정이 된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좋은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현물이 21선과 200선, 그러니까 이평선들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전 초반 현재까지는 아직 큰 그 반등으로는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장중 그 전일에 프로그램 쪽 매수 유입을 좀 이어가면서 반등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1선의 저항을 받고 있고요. 선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1선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넘게는 아직까지 좀 에너지가 부족한가요? 어떤 시각이십니까? 네, 일단 현물 1900선 그리고 선물 250선 등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선들인데 최근 이제 여러 번 지시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선들은 단기 바닥으로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현물 쪽에서 눈에 띄는 수급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 역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한 상태여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 선물 수급 쪽에 좀 의존을 하는 시장 자체가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이제 위쪽으로 돌았다, 확실히 돌았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 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확인한 만큼 급격한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상승 피로감이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5일선 조정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좀 제한적인 하락에 중기적으로 제한적인 하락을 좀 둔 그 매매 패턴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지션 전략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계속됨에 따라 급격한 상승도 오늘은 급격한 하락도 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전일 미국장 흐름처럼 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 5일선 부분인 251선까지는 온다면 거기서는 좀 매수 관점 또 그 255권 선물 255권에서는 다시 또 매도 관점에서 박스권 전략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9일 연속 이제 변동성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양쪽 양옵션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지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도 좀 해놓으시는 게 리스크 관리하는데 좀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50선에 대한 지지력은 여러 번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는 매수에 나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255선을 제한적인 그런 상승의 라인으로 삼고 박스권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현 대리였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소폭 하락권으로 출발이 나왔는데요.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원 70전 내린 1116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엔화 약세 전망이 다시 힘을 얻었고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 밖의 하락을 나타냈지만 우리나라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으며 현재 111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외 시장에서도 원달러 선물 환율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NDF 원달러 선물 환율은 전일 국내 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70전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 역시 0.1% 하락했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연기금이 일본 국채 비중을 축소하고 엔화의 추가 하락에 대비해 해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생보사들 역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99엔대 중반으로 소폭 레벨을 높였고 유로엔 역시 129엔대 중반으로 상승했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오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상승해 한국은행 예상치 0.8%를 상회함에 따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매도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말 장세에 돌입하면서 수출업체들의 내구 물량 출하가 예상되는 점 역시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일 전망입니다. 다만 100엔선 돌파는 미뤄지고 있지만 달러엔 환율이 99엔대 중반에서 지지됨에 따라 N1 재정 환율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원달러 환율 1110원대 중반에서는 달러와 저점 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환율 하단에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원달러 환율은 N1 재정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당국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며 수급상 저점 매수와 내구 물량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110원대 중반에서 주 거래 레벨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일 환율의 예상 거래 범위는 1114원에서 1122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DP 발표나 또 이 월말이 다가오면서 이 내구 물량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상당히 높은 그 구간이지만 엔화의 움직임이 여전히 신경이 쓰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박스권의 움직임 역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1110원대 중반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대신경제연구소 최종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움직임 보도록 하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 1940선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미약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들이 시세를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수경 기자 나와주세요.